자, 그러면 대표님만의 소싱법이 조금 궁금해요. 지금 네. 대표님의 채널 경자소 채널에는 무한 소싱법이라고 지금 네. 나와 있잖아요. 네. 저희 채널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무한 소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초보 셀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싱인데 이건 수동이든 반자동이든 방식에 상관없이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또 중국 구매 대행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중에서 조금 유난히 좀 재밌게 또 말씀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주시는 유튜브 필명 경자소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경자소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좀 하셨는데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걸 알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부득이하게 가렸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양에는 상관은 없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업으로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고 유튜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소양 쌓기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경자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소양 쌓기. 네. 소양 뭐 어떤 소양을 많이 쌓고 있나요? 이 셀러 활동을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관심 있었던 거는 경제적 자유라는 그 목적 아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직장인 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걸로 부동산을 계속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겠다라고 찾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소양을 쌓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라던가 사업, 부업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루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 번째 스텝이 온라인 비즈니스고 그 중에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이제 첫 스타트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현재 하고 계신 일 좀 궁금해요. 지금 본업, 부업 다 전부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업은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일반 흔한 직장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업은 제가 작년 4월부터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11월부터는 국내 위탁 판매도 같이 해서 두 개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서 잘 되면은 본업은 그만두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해도 바로 저희한테 손에 쥐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사실 그 불안감이라는 요소는 이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를 했던 건 부업이지만 순수익으로 2천만 원까지 찍어보고 내가 그 정도 노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구나 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좀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목표를 잡았었고 최근에는 근데 순수익이 조금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라고도 조금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퇴사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시작했던 해외 구매 대행은 이제 1월 말이니까 2월이라고 쳤을 때 10개월 하신 거고요. 국내 위탁은 이제 한 4개월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월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사실 구매 대행이 작년 11월 국내 위탁을 시작하기 전에는 5천만 원까지 찍었었다가 뭐 이건 변명이지만 국내 위탁도 하고 그때 동시에 본업이 좀 많이 바빠져서 거의 투자를 못하고 방치를 하고 주문 처리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2,50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국내 위탁도 한 2천만 원 좀 이상해서 총 매출은 한 4,500에서 5천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요즘 수익률이 어때요? 중국은 제가 그 방식이 반자동이나 대량이 아니어서 저는 수동으로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훌륭한데요? 위탁은 어떠세요? 위탁은 한 2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 네. 20%. 그럼 한 이제 월 1,000 정도 되시는 거네요? 네. 다 합치면은? 네. 직장인의 월급의 한 3배 가까이는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맞습니다. 직원 월급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월 1,000은 너끈히 되는 거네요? 네, 맞는데 그쵸? 사실 근데 이걸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제 마음가짐 자체가 이걸 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본업으로 생기는 수익 때문에 뭐 1,000만 원이 넘고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그렇게 꿈꾸시는데 네. 최종적인 목표는 경제적 자유인 거예요? 경제적 자유로 인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앞으로 살면서 하기 싫은 걸 하지 않고 돈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마음껏 해주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중국 구매대행을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월 1,000만 원 매출까지 딱 정확히 얼마나 걸렸어요? 매출 자체는 사실 한 2개월? 2개월? 네. 그러면 한 6월 달 전체 매출액이 1,000만 원 넘었다? 네. 2달 정도 걸렸다? 네. 수익은 어느 정도 했을까요? 그때는 근데 사실 수익이 제가 뭐 배송비 설정 이런 걸 초보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때 또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 정도? 네. 오. 그때는 수동이 안 하고 반자동으로만 거의 했었어요. 반자동 했을 때? 네. 지금 그러면 수동으로 하실 때 네. 만약에 다시 본인이 리셋했다. 네. 다 내 스토어 없어. 다시 씨앗부터 시작할 거야. 네. 라고 했을 때 월천 만들 수 있다면 얼마 네.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요? 수동으로 예. 국내 위탁을 안 하겠다고 네. 하면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이면 네. 뭐 그러면 확실한 방법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만의 소싱법이 조금 궁금해요. 지금 네. 대표님의 채널 경자소 채널에는 무한 소싱법이라고 지금 네. 나와 있잖아요. 네. 저희 채널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무한 소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초보 셀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싱인데 이건 수동이든 반자동이든 방식에 상관없이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아, 이런 물건도 있구나, 이런 물건이 팔리는구나 라를 보면서 점점 내가 상품 보는 눈이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든 쿠팡이든 다른 판매자가 팔고 있는 상품들을 보고 그거와 비슷하게 소싱을 해와서 계속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게 이제 무한 소싱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네. 다른 사람 스토어를 털라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네. 누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토어를 턴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턴다란 말은 좀 너무 비약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다른 사람 스토어를 보고 한다는 거를 좀 잘하고 있는 셀러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잘하고 있는 셀러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면 보통은 수동으로 잘 이제 가공도 해놓은 상품인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보고 단순히 반자동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그 셀러보다 더 잘 팔거나 경쟁 요소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리뷰가 너무 많은 제품들 말고 그런 제품들 중에 뭐 리뷰가 한두 개 있거나 한두 건이 팔렸지만 제가 처음 보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링크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했을 때는 제가 보는 카테고리나 키워드에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검색어가 뜨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좀 이런 제품이 있구나라는 그 상품 기르는 눈을 보기 위해서 하라는 거지 그 상품을 저희가 어차피 가져와서 그대로 키워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는 용도니까. 저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네. 뭐 왜 남의 스토어를 베끼세요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냐면 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토어가 노출된 스토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남의 집에 숨겨놓은 진짜 금고 속에서 비밀번호까지 이 사람 후드럽 해갖고 번호 얻어갖고 막 와갖고 뭐 집에 있는 비밀 자료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네네. 노출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건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순댓국집을 열고 싶어. 네. 열고 싶은데 그러면은 잘 되고 있는 순댓국집 한번 방문 안 해보고 순댓국집을 오픈한 사람이 있을까요? 맞죠? 없죠? 맞는 말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방법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힘을 실어주려고 이 얘기를 네, 드린 제가 거예요.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종원님이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럼 백종원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에 들어가서 손님 응대법은 어떤지, 그리고 메뉴는 뭔지, 가격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청결 상태는 어떤지 이걸 보고 순댓국집을 해야지 안 망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참고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되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보지 않고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 어떻게 다른 사람 스토어를 한 개도 참조를 안 해.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럼요. 네. 피카소가 왜 유명한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먼저 저희가 아이템을 찾을 때 아이템 스카우트, 뭐 판다랭크 같은 그런 도구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서 아무 카테고리나 괜찮은데 구매 대행으로 그래도 좀 팔릴 만한 카테고리를 본인이 임의로 지정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침실 가구에서 침실 가구에서 침대나 매트리스, 뭐 장롱 이런 거는 너무 또 부피가 크고 초보 셀러들이
또 파손 위험 때문에 걱정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화장대 뭐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어떤 것을 보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처음에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기 위한 그 키워드를 찾기 위한 과정인데요. 여기서 그냥 본인이 검색해보고 싶은 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좌식 화장대라는 게 키워드가 7,000 정도 검색수가 되는데 이거를 네이버 검색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여기 위에 카테고리 중에서 해외 직구 탭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 탭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상품 자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셀러들, 즉 빅파워나 파워셀러들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팔고 있는 상품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빅파워셀러의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전체 상품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전체 상품을 보시고 인기도 순 또는 누적 판매 순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물건을 잘 팔고 있는지 그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팝콘 기계 이런 것도 있고요. 유수 분리기, 구매 대행으로 되게 팔릴 만한 그런 상품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단어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팝콘 기계. 그리고 만약에 팝콘 기계를 내가 실제로 소싱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타오바오 같은 데서 그 번역을 통해서 팝콘 기계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미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 통해서 설치를 하시고요. 네,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비슷한 모양의 그런 기계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이 상품들을 내가 확인을 하고 이거를 소싱을 해서 반자동이나 이제 수동으로 상품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내가 팝콘 기계에 팝콘 기계를 파는 중국 판매자들이 또 많으니까 팝콘 기계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반자동으로 올렸다고 하면 그 다음 네이버에다가 이 팝콘 기계를 다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이 팝콘 기계로 검색을 하고 해외 직구 탭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내가 봤던 그 판매자 말고 다른 판매자의 또 빅파워나 파워 그런 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판매자가 잘 팔고 있는 상품은 어떤 건지를 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인기도 순, 누적 판매 순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인테리어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톱, 그리고 이동식 침대 테이블 등등 여러 가지 상품을 많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소싱을 무한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팝콘 기계를 처음에 확인을 했고 여기에서 또 이동식 침대 테이블, 스탠딩 착지 꽂이,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조립식 소형 비닐하우스 등등 이렇게 하면 무한정으로 계속 소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타 판매자가 팔고 있는 그 상품 카테고리 그 검색어를 확인을 해서 소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지금 이 상품들이 결국에는 다 구매 대행 셀러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즉 이분들이 직접 제조를 하거나 뭐 사입을 한 상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 판매자한테 우리가 똑같이 소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매자에게 어떤 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들이 팔고 있는 상품 카테고리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어떤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지 그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한 거니까 오해는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계속 소싱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업로드를 하실 때는 이 판매자가 올린 키워드를 그대로 올리시지 마시고 본인이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평형사적인 키워드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카테고리성 단어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상품 그 카테고리가 뭔지 좀 궁금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다른 반자동이나 대량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 건 저는 모든 상품을 다 올려보진 않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올려봐야 어떤 카테고리가 잘 팔리는지 아는데 사실 그러진 않고 제가 잘 팔릴만한 거를 찾아서 좀 주력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수동으로 혹시나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매 대행으로 사실 잘 팔린다고 하면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인증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뭐 크고 무겁고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쿠팡이든 네이버든 그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구매 대행 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상세 페이지도 완전히 기획을 하고 그런 제대로 기획을 해서 올리는 셀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 셀러들이 그런 데가 잘 팔린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전혀 한 개도 못 팔고 이제 그냥 계속 순위가 밀려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좀 빈틈을 찾아서 주문을 할 때마다 고객하고 좀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건들이 있어요. 커스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장소의 사이즈에 맞게 치수를 측정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해줘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도 검색어가 좀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찾아보시고 하시게 되면 좀 빈틈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자동도 중요하지만은 수동으로 하는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반자동도 이제 내가 눈에 보고 상품을 올리는 건 맞긴 한데 아무래도 쿠팡에서 한번 튕긴 게 네. 지재권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수동으로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쓴 것도 있죠. 네네 그렇죠. 네, 그 참 지재권 무섭잖아요. 사실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무겁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남들이 정말 상품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놨던 구매 대행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괜찮은 예시가 하나 있을까요? 상품으로? 그 인증이 필요한 대표 카테고리가 그 공구류다 보니까 전동 공구 관련된 거 아무거나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매 대행 셀러들 거를 한번 보시면 단순 번역이 아니고 고객들을 이제 설득하고 구매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꽤 많은 그런 마케팅 요소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상품을 올리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 상품이 팔리게 하려면은 어떻게 잘 팔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똑같은 상품인데 내 상품이 좀 달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가 사실 고객이 처음 보는 거는 썸네일인데 썸네일. 썸네일을 예를 들면 우리가 타오바오든 뭐 알리바바든 그 중국 판매자가 쓰고 있는 그 썸네일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상세 페이지에서 내가 눕기를 따서 조금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판매자한테 다른 사진을 좀 요청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인데요. 네. 내가 만약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재고를 내가 가지고 가는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상품 네네. 못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상품 사진을 받아볼 수 네네.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네. 오. 그래서 뭔가 시연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면 색깔이라도 조금이라도 다르면 고객들은 똑같은 제품이라도 색깔만이라도 다르면 이게 다른 제품이라고 우선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남들과 좀 다른 차별화를 썸네일에서 주는 게 먼저다. 경자 손님 같은 경우는 그럼 스토어에 상품 몇 개 정도 업로드되어 있어요? 수동은 수동만 지금 열 몇 개 있어요. 열 몇 개에서 지금 매출액이 2,500 정도 난다는 거예요? 네. 와. 이제 상품 보는 눈이 이제 거의 고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중국 구매 대행도 하고 그리고 또 퇴근하고 나서 또 일도 네. 하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셨을 때 어려움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대내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일들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매우 크게 처음이니까. 다가왔고 네. 역마진 나는 거 반품 하나하나 모두 어려움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경험을 하고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조금씩 해소가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달에 사실 매출이 1,000만 원을 찍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반자동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내가 거르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사실 그리고 밤에 물건을 올리다 보니까 좀 졸면서 이렇게 업로드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재권 문제 때문에 제가 쿠팡에서 주력으로 물건을 팔았었는데 지재권 신고가 몇 번 누적이 되면서 그 스토어가 이제 계정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날라간 거죠. 완전 날라간 건 아니고 노출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계속 상승세로 가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찍고 아예 그 스토어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좌절감이나 이 멘탈이 무너지는 거는 좀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일주일 동안 쿠팡에 매일 전화하고 메일 보내면서 부업이지만 거기 이제 전화할 때는 이거 하나로 먹고 살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해도 이제 먹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억지로 제가 다시 마인드 세팅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쉽게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고 하면 나중에 자만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그 교훈들을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미리 그냥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사업자를 새로 내고 그 사업자는 이제 수동 상품만 하게 되면서 그때 그 사업자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었네요. 네. 경업 중이신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우리 경자손님 보고 나도 직장인인데 나도 중국 구매대 한번 해볼까? 혹은 뭐 나도 위탁 한번 해볼까? 나도 부업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부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이야 아무래도 뭐 직원도 쓸 수도 있으실 테고 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일과를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제 반자동으로 초보들이 시작하기에 좋은 방식인 반자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향후 내 미래 매출이 될 수 있는 행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인이시라고 하면 저처럼 불규칙하게 좀 퇴근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야근도 하고 새벽에 퇴근할 수도 있고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가 그 계획의 시작이 틀리게 되면 그 다음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첫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첫 시작을 단순히 어떤 주문 처리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내 미래의 매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상품 등록이 되든 소싱이 되든 그거에 먼저 시간을 할애를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꼭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주문 처리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2, 3일에 한 번씩 하곤 했었는데 이게 2일이나 3일 됐을 때는 꼭 해야 되는 일로 되는데 이거를 어쨌든 뒤에 우선순위를 밀어놓고 그날 하게 되면 자기 전에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먼저 해버리면 상품 등록이나 소싱을 안 하고 피곤하다고 그냥 잘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품 등록이나 소싱을 먼저 하고 꼭 해야 되는 주문 처리를 그 위에 하게 되면 어쨌든 그래도 졸음을 이겨내고서라도 주문 처리는 하고 자게 되니까 그렇게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도 잘 좀 못한 거긴 하지만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아침 시간이 꼭 상품을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아침 시간에는 약간 독서를 하든지 해서 내가 더 먼 미래에 내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자 해서 독서도 조금 하고 했었는데 쉽지 않을 텐데. 네, 쉽지 않습니다. 그 매일 못 합니다. 회사도 가야 되고 저녁에 네. 주문 처리도 해야 되고 근데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을 텐데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책까지 읽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수동으로 해도 매출이 처음에 빨리 2천만 원 정도 나왔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올라게 됐는데 그때 그 계기가 됐던 게 사실 좀 독서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마인드를 좀 다 잡았다 이거죠? 네, 책에서 아시겠지만 뭐 어떤 방법적인 면을 알려준다기보단 지금 나로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셀러분들이. 근데 그 독서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그 한계를 좀 뚫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도 시도를 해볼까? 새로운 시각도 열리고 내 마인드 자체가 좀 새롭게 다져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움이 됐어서 또 불안감이 큰데 그거를 잠재우는 요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독서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반자동으로 처음에 시작하셨고 초보자들한테 반자동이 좋다고 하셨고 지금 본인은 수동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반자동으로 지금 매출을 잘 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나하고 맞는 방법을 찾아가신 거예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반자동 자체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업무 스타일과 맞는 게 이건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자손님께서는 왜 반자동을 하시다가 네. 수동으로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 사실 반자동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상품을 매일 소싱하고 업로드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단순 행위의 이제 반복이어서 하시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면서 물건이 이제 팔렸다고 해도 꾸준하게 이게 잘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좀 별로 크게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듯 지재권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따졌을 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차라리 수동 상품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이후에 조금씩 관리하는 게 반자동에 비해서 시간
드리는 게 덜하다 보니까 수동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잘하시니까 네. 수동 상품을 픽하는 데 있어서 네. 잘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처음부터 초보자들이 수동 막 했는데 제대로 된 상품 소싱부터 모르는데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쵸. 초보들이 시작하기에는 이제 반자동이나 이런 게 좋으시고 무조건 바로 수동으로 시작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잘 팔리는지도 모르고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거는 저도 이제 추천해 드리진 않고. 수동으로 올리시니까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 위주가 좀 잘 되시는 게 맞으실까요? 아니 저는 쿠팡. 아, 지금도 쿠팡? 네. 그럼 정산대금 이거 장난 아닐 텐데 선정산을 쓰시는 건가요? 선정산을 한 번 썼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제가 정지된 기간이 있어서 4, 5, 6월 달에 있었던 매출이 그 정지된 기간 동안에 이제 정산이 되면서 그때 의도치 않게 자금이 이제 조금 쌓이면서 이제는 선정산이 필요 없다. 네. 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쿠팡 스마트 스토어 뭐 11번가 G마켓 옥션 롯데온 뭐 이 정도 이렇게 입점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쿠팡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여기 3개만 세 개? 11번가는 뭐 글로벌 셀러인가요? 아니면 일반 셀러인가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의 사업자로? 네. 그럼 매출 비율은 어떻게 되세요? 쿠팡이 제일 높고 네, 사실 그다음은 쿠팡에서 한 90% 나왔고 쿠팡 90%. 야, 이거 쿠팡과 이 운명을 함께 하겠네 이제. 그죠? 그래서 쿠팡이 이제 지재권 이런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반품 문제도 네. 있고 해서 뭐 탈쿠팡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사업가로서 돈을 벌긴 해야 되니까 가장 잘 되는 시장인 쿠팡을 버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구매 대행 뭐 온라인 비즈니스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구매 대행이냐 국내 위탁이냐 방법적인 면은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모든 분들에게 당장 돈 된다고 하라고 말씀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이걸 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어떤지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진짜 단순히 가볍게 그냥 5만 원 10만 원만 벌어보자 라고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면 5만 원 10만 원도 벌기 힘든 시장이 또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거면 제대로 내가 부업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본업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제대로 임할 자신이 있다면 하루라도 늦기 전에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9년도였었고요. 그 전부터 중국 구매 대행이 조금 유행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가 지금 이렇게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병행 수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병행 수입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브랜딩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브랜딩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 달에도 저저번 달에도 구매 대행이든 병행 수입이든 위탁이든 해갖고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네. 네. 이거를 보고 쟤는 특별하니까 잘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노력을 했으니까 잘 되지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고, 세계 경계가 계속 없어지면서 고객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도 있다라는 것들도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알려주고 싶고, 더 늦기 전에 한번 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트라이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여기 인터뷰 이렇게 촬영하는 건 처음이어서 근데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네, 되게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인터뷰 준비도 하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걸 떠나서 저조차도 다시 이제 초창기를 계속 이제 질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비록 얼마 안 된 셀러지만 그때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 투트랙님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 좋은 아닙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경자소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